중국산 생수 이런 게 뭐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 없어서 못 팔고 그 미국 명품이잖아요. 세인존이라고. 저도 정말 비싸서 못 사 입는 재벌 사모님이나 갤러리 관장님들이 주로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반짝반짝한 그런 그 정장 그 200만 원이 넘는데 그 당 고위 간부들 부인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수문해서 그거를 정말 굉장히 많이 그 구입을 한다 그래요. 뭐 또 샤넬 스타킹? 본인들은 진짜 센존이나 샤넬 스타킹인 줄 알고 있겠지만 조선족이 중간에 낀 중국 짝퉁이다. 짝퉁일 수도 있는데 뭐 30만 원 정도 된 무슨 우리도 사실 스타킹을 누가 30만 원을 주고 사서 신겠어요. 외화상점, 백화점 이런 주변에 가면 그 짝퉁을 팔러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 다 이렇게 품고 몸에 품고 나와요. 그래서 시계 사러 나왔다 이러면 롤러인데 실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게 근데 그게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500달러, 1,000달러면 살 수 있었거든요. 어떤 외화들이 많이 통용되는 거리가 뭐 창천거리라면서요. 근데 그게 뭐 리틀 두바이, 뭐 또 북한의 맨하탄 뭐 이렇게 불린다고. 하고 이제 북한의 그 호화 생활은 사실 저도 한국에 와서 그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던 거는 북한의 그 39호실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주석궁에도 또 있어요, 별도로. 그게 모든 돈의 그 흐름이 어디로 집중되어 있냐면 김정일로 다 집중되어 있어요. 모든 당자금이. 스위스의 최대의 고객이 북한이거든요. 뭐 거기 자금만 뭐 50억 달러, 아, 5조 6천억이라고 하니까. 제외하더라도 한때 북한이 그 시계라든지 롤렉스 시계의 최대 수입처가 북한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어나 롤렉스 시계, 특히나 시계 같은 경우는 명암 시계를 한 번에 몇백 개씩 뿌렸거든요. 김일성 이름을 새겨서. 우리 영삼 시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럼요. 거네요. 굉장히 오리지널, 진짜 고가로. 김정일, 김정은의 특각, 별장에는 제일 최고만 해야 돼요. 왜냐? 거기는 우리 왕이 사는 건데, 왕이 사는 데인데 뭐 여트 80억짜리, 30억짜리 뭐 하고 한 끼에 김정일이가 평균 130만 원에서 150만 원어치 식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끼예요. 근데 좋은 와인 먹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식재료도 외국에서 공수해다 먹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인도 모모한 와인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짜리 하는 와인. 그렇죠. 로마네 공수 이런 거. 그거를 뭐 몇천 병을 저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북한의 김정일이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상어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상어요? 상어 알 아니에요? 상어 지느러미. 상어 지느러미 탕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뭐 몇십 년 철갑상어 알. 철갑상어 알 그다음에 몇십 년 묵은 자라. 자라로 만든 좋은 거 다 먹었는데 일찍 돌아가셔갖고. 김정일 식단을 보면 후지메토 게저씨 증언이에요. 평균적으로 130만 원에서 150만 원어치 식사가 김정은의 식사였고 연애 때는 술이 나오고 할 때는 전 세계 좋은 술은 다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하고 또 김정일이는 더 잘 폈어요. 더 특별 주문했다 그래요. 그 혹시나 거기에다가 뭐 넣을까봐 특별 주문을 하고 그러니 호화 요트, 뭐 제트스키 그 별장 안에 있는 모든 유흥시설은 최고일 수밖에 없죠. 최근 그 북한을 다녀온 데니스 로드먼 그 인터뷰를 보니까 그 북한의 김정은의 호화 생활에 대해서 뭐 요트도 있다, 뭐가 있다 자기가 그러잖아요. 무슨 뭐 호화 특각, 네. 특각을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차가 수십 대, 승마장에 마구간에 말이 가득 들어 있고 제트스키가 또 수십 대, 이야. 뭐 요트가 있고 요트가 80억짜리 요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얼마나 정말 주고 80억이에요? 이게 무슨 하와이 같은 어떤 개인 섬이 있어서 그 섬 전체가 완전히 개인의 어떤 놀이터더라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로드먼도 미국 부자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호화로운 어떤 섬 같은 게 있더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 다 맞는데 제가 생각에 로드먼이 정신없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은을 비판하려고 한 얘기가 김정은을 비판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잘 살아요. 이렇게 잘 사는 내 이렇게 친구도 대단해요. 자랑한 거예요, 아니 자랑한 북한 거. 주민들은 그렇게 굶고 있는데 지금 로드먼이 가서 뭐 때문에 놀랐냐면 그렇게 호화 생활도 놀랐지만 로드먼이 이야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전 세계의 그 부자들은 그런 부는 가지고 있으되 복종은 없거든요. 맹종하는. 근데 김정은이가 이제 30살밖에 안 됐는데 로드먼 부르고 술 먹이고 거기다가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특가게는 대기조가 항상 있거든요. 빠질 수 없어요, 북한의 연예인. 당연하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70, 80먹은 노인들이 김정은이가 술 잘하라 그러면 예 장관님 속이 이 복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로드먼이는 속된 말로 뻑 간 거죠. 왜 자주 가는지 원인을 알았네요 이제 오늘은. 로드먼이 꿈꾸는 세상이 그런 거 같아요. 애인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사치를 즐겼으니 당연히 고급차 좋아하지 않았겠어요? 김정은도 그렇게 아빠 닮아서 이렇게 고급차
특히 좋아한다고 그러던데. 실제로 뭐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로얄 패밀리들은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은 차 아니었어요. 제일 좋은 차는 이제 시대 따라 변했는데 일본 차를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일본 차를 선호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본 차는 좀 아기자기하잖아요. 예. 더군다나 당 간부들한테 선물로 선물해도 조선정방송밖에 안 나와요. 예. 다 고정해놓고 주거든. 그 박스를 뜯으면 차 또 회수해 가요. 그것도 북한에 그러다 보니 이제 일제 차들을 누가 많이 탔냐면 이제 제포라고 그래. 제포. 그러니까 제1동포를 줄여서 제포 혹은 째끼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북송교포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사업을 몇 개 했어요. 일본산 중고 가전제품, 일본산 중고 자동차를 많이 들여왔어요, 북한에. 일본 차가 좋은 게 뭐냐? 다이얼이 잘 맞춰요. 이 수신이 뛰어나요. 일본 방송도 나오고 뭐 옛날에는 뭐 아프리카 방송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남한 방송이 잘 나왔어요. 라디오 때문에 일본 차를 선호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 기능도 있겠지만 예. 더군다나 당간부들 차들은 대부분이 다 도총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당간부 차들은 그러니까 도총 장치가 없는 차가 없어요. 당간부 차들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있어요? 돼요. 어느 정도 급이면. 근데 이 일본 차들은 도총 장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돌면서 이제 드라이브 하면서 1시간 더 남한 방송을 듣는 거야. 남한 노래. 남한 노래 트로트 그 당시에. 저도 들었으니까 저 평양 외곽 돌면서 뭐 즐겨 들으셨어요? 사랑의 미로 같은 거 뭐 쫙 부르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일본 차를 좋아했는데 한때 이제 조총련의 몰락으로 비롯돼서 지금은 좀 변했는데 예. 살짝 들어오긴 했어요. 지금 제일 좋은 차가 뭔지 아십니까? 입니다. 아, 한국 차요? 한국차. 우리 차요? 지금 한국차의 붐이요. 이제 한때 이제 그 소나 유명했어요. 아, 예. 아랫동네차. 소나를 타면 좀 있는 얘네 뭐 좀 안 해. 그 아랫동네 차라고 표현했나요? 아랫동네 차. 아랫동네 차. 근데 상표를 가리나요? 이제는 안 가. 이제 안 가요? 이제는 안 가려요. 옛날엔 가렸고. 안 걸려요? 옛날에는 다 끼웠죠.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윗동네에서는 아랫동네 차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왜냐 다 한국말로 돼 있으니까 좋은 거야 이게. 그렇죠. 한국말로 돼 있고 이게 정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또 유명한 거는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렇게 견고하다 그래요. 걔네들 말에 따르면. 예. 그렇죠. 차 좋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 자동차 예. 지금 북한의 당간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뭐냐면 예. 한국 영한사전이에요. 영환사전? 영한사전 미친 듯이 달라 그래요. 지금. 왜요? 왜요? 영어 배우려고 하나요? 영어 배우려고. 당간부들 자제들 지방에 있는 유지들의 자제들은요 영어만 하면은 북한에 영지학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조선 조용 사전을 보면 문법이 좀 아주 한심해요. 북한의 영어 사전은. 예. 그런데 한영 사전은 잘돼 기가 있죠. 막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지금 유행이 되고 있는 게 유행이 됐죠. 예. 됐던 게 뭐냐면 C 언어. 컴퓨터 프로그램 책들이 난리예요. 그 책이 왜냐? 북한에는 그렇게 해서 사이버 부대에 들어갔잖아요. 북한에 사이버 C 언어를 자리하게 공부하고 해서 핵 프로그램 만드는 뭐 김일성 종합대학 핵물리학과라든지 인민무력부 핵 방위국이라든지 핵 개발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 근데 아까 저는 참 놀라웠던 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북한은 미국 놈 한 마리 두 마리 하던 그런 사회에서 지금 고위층에서는 불법 사교육을 통해 가지고 영어를 배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에 월 100달러씩 주고 불법 영어 과외를 시킨다고 하는데 상류층에서는 그러면 적어도 상류층은 미국 언어로 영어로 먹고 살 시대가 올 거라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원래 배워왔었죠.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 영어를 원래 많이 배워요, 그럼? 영어는 학교 과목에 있어요. 러시아어하고 영어는 무조건 들어가 있고. 아, 그래요? 그러면 아니 미국 놈 한 마리 두 마리 하면서도 영어를 아니, 그러니까 배우는 건데. 북한의 배우야 싸움이 되니까 영국식 배우겠죠. 영어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영어는 사실인즉슨 그 비율로 보면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도 비율로 보면은 7대 3의 비율이었어요. 러시아어가 한 7, 3이 영어. 그러니까 북한의 영어의 첫 시작은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 놈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핸즈업 뭐 이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김정일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 전사다. 다 이제 그 체제 수호를 위한. 그러면 그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80년대만 해도 어디를 많이 갔냐면 이제 평양 외국어 대학이나 국제관계 대학을 통해서 외무성으로 많이 갔어요.
외무성으로. 그래서 이제 고영환 씨라든지 오신 분들이 다 이제 영어를 이제 그때 다 배운 분들인데 네. 지금은 비율이 반대가 됐어요. 러시아어는 잘 안 배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영어가 됐는데 왜냐하면 영어 우선 수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북한이. 사실은 북한의 외교관들 영어를 공부시켜서 외국으로 외교관 내보낼 만큼 북한의 외교관 시장, 외교 활동 별로 많진 않아요. 근데 영어를 뭐 때문에 배우냐면 핵 연산 프로그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핵 프로그램에 영어를 무조건 알아야 되거든요. 설명서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대대적으로 그 북한의 금성 제1고등중학교가 좀 바뀌었어요 이제는. 원래 영재 저 뭐죠 연예계에 있는 애들을 키웠었는데 이제는 금성 제1고등중학교가 어릴 때부터 초등반부터 영어를 가르쳐줘요. 우리나라 영훈국제중이나 대원국제중 뭐 그런 비슷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배워주는 게 바로 C 언어죠. 컴퓨터 프로그램. 그럼 영어를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렇겠네요. 예. 이거를 뭘로 보면 되냐면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보면 됩니다. 이제는 북한이 탱크 같은 걸로 전쟁하던 시대가 아닌 걸 알고 알았거든요. 있죠. 예. 그래서 핵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전자전, 사이버전의 육성을 그 수요 때문에 대대적으로 영어가 됐고 저희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이 장성택 처형을 어떻게 의미를 보냐면 확대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죽했으면 죽었겠냐.